우리가 지금 스킵한 내용의 제목이 이름이었어요. 이름과 관련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간 정도까지 절반 정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남는 내용을 이제 그 뒷주차에 이어서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게 지금 오늘 10-1로 등장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2 같은 경우는 이제 본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부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내용 살짝 구경해보고 새로운 단어들 등장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지도 하나를 그럴싸한 거를 그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10-3 같은 경우는 걔는 슬라이드가 아니라 A4 용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2페이지짜리 .pdf 파일이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마지막에 구경을 하실 수 있다라면 성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그 이름사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전에 그 막 메모리 그림 그려갖고 구경할 때 예를 들면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함수 한 칸이 생기고 뭐 이름사전에 이름 펑크에 또는 인사에 그에 대한 방금 전 만든 함수 한 칸에 대한 ID 값이 뭐 등재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메모리 위에 책 한 권이 꽂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자 그랬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면 절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메모리 위에 책이 한 권만 꽂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이 꽂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난주 내용의 핵심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렇게 이름 사전을 변경할 수 있는 이 어떤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이 등재되거나 예를 들면 원래 3 담겨있던 게 이젠 5가 담겨있기 시작한다라든가를 유발하는 그런 문장이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원초적인 거 내가 원하는 이름 자리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할당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넘버는 3 엔터 등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도 살짝 등장했듯이 예를 들면 새로운 함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면 메모리 뭐고 자시고 간에 아무튼 간에 이름 사전에 INSA 4글자짜리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이제 for문이랑 import문 이렇게 2가지를 들 수 있어요. import문도 여러분이 import time 엔터 쳐두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time이라는 이름이 등재가 됩니다. 그 import문을 실행한 이후 시점부터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time 4글자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 점을 해가지고 우리 현실 시간과 관련한 이런저런 기능을 쓸 수 있었어요. 아무튼 할당문이 가장 원초적인 거고 함수 정의, for문, import문 요 3가지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마치 할당문 인사는 함수 덩어리 그 다음에 for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for c in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면 c에다가 h 담고 e 담고 l 담고 o 담고 막 그런 거 등등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점에 이름 사전에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라면 두 번째로 추가로 이름을 또 등재를 하지는 않고 원래 3 담겨 있던데 이번에 5를 담는다라든가 H 담겨 있던데 2 담는다라든가와 같이 아무튼 간에 변경을 한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듈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임포트문 할 때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그 타임이라는 이름의 모듈이 우리가 쓸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모듈 한 칸이 생기는 겁니다. 임포트 랜덤 엔터 할 때도 그 랜덤 모듈이 메모리 위에 생기고 내 이름 사전에는 그 모듈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느낌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요. 보시면 우리가 dir 괄호열고 닫고 하면 이런 식의 이상한 이름 보여줬었고 예를 들면 import time 엔터 치면 이제는 time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이름 사전에 time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등재가 된 겁니다. 저 임포트문 실행하는 동안 여기서 이제 우리가 dir time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구경해 봤었던 그 이름 사전이 아닌 남의 이름 사전에 이름이 뭐뭐가 적혀 있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time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이 나오고 여기에 우리가 쓴 적 있는 슬립이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타임하고 점 연산자를 곁들여서 슬립이라는 이름을 적으면 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함수 슬립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요 슬립이라는 이름을 내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이 아니라 타임의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쓰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점 연산자를 곁들여서 점 수식을 적었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타임들을 모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랜덤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게 마련되어 있어요. 얘가 모듈이 제대로 뜰까? 당연히 제대로 뜨네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임포트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여러분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들어있는 뭔가를 내용물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내용을 꺼내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준다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그 8주차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은 뭐 지난주 내용 다 여기서 진행하면 오늘 할 일을 못하는 거니까 대충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듈들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타입이라는 이름, 뭐 인트라는 이름, 프린트라는 이름, 얘네들은 이제까지 저런 보라색 이름들을 네임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고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듈마다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저 타입, 인트, 프린트 등등 보라색으로 아이들이 칠해갖고 보여주는 이름들은 내 이름 사전엔 지금 등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친구들은 우리 내 이름 사전에 요 빌트인스 어쩌고라고 돼 있는 요 친구가 사실은 얘도 모듈이에요. 여기도 모듈 하나가 담겨 있고, 이 친구의 이름 사전을 까보면 여기는 엄청 많은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dir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가나다 순으로 맞춰가지고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int라든가 우리가 써본 적이 있는 print라든가와 같은 이제까지 보라색으로 구경할 수 있었던 그런 이름들은 사실은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방금 전 나왔던 요 빌트인스 어쩌고 하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빌트인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원룸 같은 거 볼 때 막 뭐 붙박이 장이라든가 아니면 세탁기 같은 거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는 집이, 그런 집을 고르면 좋은 거잖아요. 같은 가격이면은 내 세탁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탁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집을 가면 추가로 내가 구매하거나 당근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름들 자세히 살펴보면 뭐 int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기 위한 형식이요. print 우리 뭐 헬로월드라든가 아무튼 간에 사용자 눈에 내가 원하는 글자들을 출력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엔간한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이 아마도 반드시 쓰게 될 기능들이 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이름에 등재된 채로 스타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심지어 저 빌트인스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가 지금 재부팅을 했어요. 이제는 타임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런 상황에서도 저 빌트인스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어떤 문장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도 이미 저 친구는 마치 임포트가 돼 있는 것처럼 즉석에서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프린트를 안 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아니면 소수점 안 달린 숫자를 다루지 않는 파이썬 프로그램 엔간해서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자동 임포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거의, 다른 동네는 그걸 강제하는 동네도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아마도 여러분이 일단 인터프리터 켜자마자, 인터랙티브 딱 시작하자마자 맨 처음에 임포트 빌트인스 이 짓을 먼저 하고 시작할 거란 겁니다. 헬로월드 출력하기 위해 이걸 반드시 적어야 된다? 엄청 빡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굳이 프로그래머들이 맨 처음에 이거를 적어서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임포트를 시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저런 보라색 이름들 잔뜩 등재되어 있는 이름 사전의 소유주에 해당하는 빌트인 모듈을 임포트를 해놓은 채로 우리한테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진실을 얘기를 하면, 우리 임포트 랜덤 하면 우리 C 드라이브 어딘가에 박혀있는 random.py라는 .py 파일 내용물을 한번 읽고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타임 모듈이라든가 이런 빌트인 모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이썬으로 짜둔 게 아니라 아예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빌트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런 걸 미리 임포트를 해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라색 이름들은 전부 다 그런 빌트인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봐봐요. 임포트 타임을 했다 칩시다.
타임.슬립을 하면 우리는 타임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슬립을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슬립 그냥 5글자 적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타임 모듈의 슬립을 쓴 걸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타임 모듈 이름 사전 전혀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없는 이름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int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얘의 일종의 full name은 내 이름 사전의 int가 아니라 built-in 모듈의 int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는 약간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헬로 월드라든가 출력한다든가 하는 시점에 저런 점 연산자를 꼭 곁들여야지만 적을 수 있게 그렇게 강제를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규칙을 하나 마련해 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을 먼저 털고 거기에 해당 이름 int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있는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기 시작한다와 같은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int라는 이름이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 바깥에 있는 빌트인 모듈의 int를 쓴 셈 쳐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스코프라는 단어로 축약을 해서 부릅니다. 아무튼 그거랑 관련 있는 뭐 재밌는 내용 들어있으니까 집에 가서 구경해 보시고 제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투표를 한 결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아마도 이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넘어갈 거예요. 요 스코프 관점, 가까운 내 이름 사전을 먼저 털고 거기에 적절한 이름이 없으면 하나 바깥에 있는 걸 보기 시작한다와 같은 거를 이전에는 나 자신도 모듈이고 빌트인도 모듈이에요. 모듈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요 스코프 관점을 적용해 봤다면 이번에는 함수랑 모듈 사이의 관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도 안에서 이 관점을 한 번 더 적용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예시 파일 간단히 구경하고 빠르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최종 목표가 있긴 한데 요 10-1 최종 목표는 10-2에서 바로 스타트하도록 꺼내가지고 구경하도록 돼 있으니까 얘는 간단하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 버전 같이 구경하는 걸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자 코드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 10-1 예시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7 돼 있는 거를 같이 한번 까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외국인 친구들 한국말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윈도우 세팅을 바꿨더니 지금 글자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자 우리 방금 전 얘기했듯이 우리가 dir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호출식을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dir 호출식이 여기 같은 경우는 맨 땅에 적혀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py 파일에 적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5 누르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한마디 하고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 출력하고 그 다음에 생으로 엔터를 한번 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함수 정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dir 괄호 열고 닫고를 적은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내 이름 사전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튀어나오냐, 이름 목록에 뭐가 적혀 있는 채로 나오나를 한번 구경을 한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당문이 적혀 있어요. 그 지난주에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넘버는 3 엔터를 쳐놨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 .py 파일, 뭐 과제 넘버2 뭐 어쩌고저쩌고 .py 파일에서 넘버는 3 엔터를 쳐놨다면 그 새로운 이름은 넘버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넘버는 3 한다고 갑자기 빌트인 모듈에 넘버란 이름을 등재한다거나 아니면 애꿎은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다가 넘버란 이름을 등재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내 이름 사전에 3을 등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여기서 다시 한번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넘버라는 이름이 잘 등재되어 있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현재 func1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물들이 func1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에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모듈 자체에 .py 파일 자체의 이름 사전에는 새로운 이름 func1은 등재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전에 구경해 봤듯이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이제 func1을 호출할 겁니다.
일단 펑크1 지금 유효한 이름이니까 함수 호출식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계산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적어놨던 그 짓을 할 거예요. 넘버는 3 엔터를 포함한 문장들을 한 번 실행할 겁니다.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을 한 직후 시점에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할 거고 여기서 제가 바라고자 하는 목표는 마지막에 지금 넘버 값을 프린트를 한단 말이에요.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 값을 프린트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3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3이 나오기를 기대하냐? 지금 우리가 위에다가 펑크1 실행하면 넘버에 3 담을 거야와 같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펑크1 내용물을 한번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버에 뭐 담겨 있니? 그거 출력해줘와 같이 우리가 함수 호출식 적어놨어요. 프린트 호출식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직관만 놓고 본다라면 얘 지금 F5 누르면 가장 마지막에 3 엔터를 쳐줄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7가지 예시 중에 1번 예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생각보다 녹록하진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이 F5를 눌러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F5 눌러보시면 해볼게요. 하면 또런딴 하고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패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3이 출력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웬걸 3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없을 테니까 네임 에러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dir 호출식들은 각각 전부 다 내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꺼내준다라고 지금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딱 .py 파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한 직후 시점에는 이상한 이름들밖에 없어요. 이전에 자주 봤던 걔네들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 시점에는 펑크1이 등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는 지금 봐봐요. 가장 처음 출력된 건 이 부분입니다. 맞죠? 문장 3개 실행하고 그 다음에 펑크1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해요. 당연히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은 0번 실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메모리 위에 올라간 채로 펑크1이 등재되어 있는 채로 두 번째 dir을 여기서 하기 때문에 펑크1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펑크1을 호출하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그때 이제 들여쓰기에 둔 내용물 문장을 한 번 실행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dir 호출하는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함수 내용물 펑크1 시작하는 시점에 내 이름 사전 한번 털어봤더니 웬걸? 자, 이제까지 우리가 타임의 이름 사전, 인트의 이름 사전 막 이런 식으로 털어봤을 때 이상한 이름들 막 언더스코어 2개 붙어 있는 막 짠짠하는 그런 이름들을 자주 구경해 봤는데 아주 클린한 이름이 0개 등재되어 있는 이름 사전이 내 거랍시고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 했을 때 튀어나온 거예요. 내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이랍시고. 그래서 뭐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넘버는 3 엔터 할당문을 실행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이전에 봤듯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넘버란 이름을 등재하고 그 옆에 3을 담을 거예요. 정밀하게 ID 3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내 이름 사전을 다시 털었더니 그 0개 등재되어 있던 그 이름 사전에 이제는 넘버라는 이름 1개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저기 당연히 3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펑크1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함수 출식 계산 직후 시점에 다시 한번 dir을 했더니 이제는 다시 함수 내용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본 적 있던 클래식한 이상한 이름들 적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펑크1이 적혀 있던 또 다른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 원래부터 들고 있었던 그 사전에 이름 목록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넘버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지금 프린트 넘버 엔터 친 그 문장 실행하는 동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내 모듈인 나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 넘버가 없기 때문에 네임 에러를 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간이 오기가 생기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계한테 지고 싶습니까? 기계한테 일자리 뺏기고 싶습니까? 기계한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뜯기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열어봅시다. 두 번째 예시부터는 내가 마지막에 3을 출력하겠다라고 아득바득 2를 갈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아까랑 대비했을 때 문장 하나가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 지금 네임 에러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모듈인 나의 이름 사전에 넘버란 이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3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소망은 택도 지켜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아까 전 그 짓을 하기 전에 이 넘버는 0 엔터 할당문을 먼저 실행하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 3을 담으면 그건 이제 사기치는 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 이름 사전에 0을 등재해 놓고 동등한 내용을 진행하면서 얘가 이제 그 0이 담겨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다가 0 대신 3을 담기로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바깥에 넘버가 없었으니까 그냥 가장 안쪽에 넘버를 등재를 해줬던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 할당문 실행하면 0이 3으로 바뀌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가장 마지막에 프린트 넘버 엔터 이 문장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3이 출력될 거냐가 우리의 이슈예요. 출력될 것 같습니까? F5 눌러보시면 그죠?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함수 내용물 안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의 넘버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함수 내용물 안에서 쓰고 있는 맨 처음에 이름 0개 등재되어 있는 그 이름 사전에 완전히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걷다가 3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짓이 아까랑 똑같아요. 바깥쪽에 넘버란 이름이 있냐 없냐는 1도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네임 에러가 뜨진 않지만 원래 맨 처음에 우리가 임시로 담아놨었던 0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목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번째 시도도 일단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문장을 하나를 추가해 봤어요. 아까 전에 그 넘버는 0 엔터는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 걔는 날려버렸고 펑크3 같은 경우는 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글로벌문이라는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글로벌 무슨 뜻입니까? 글로브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구슬, 공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은 그거에 대한 형용사 표현이죠. 아무튼 지구촌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넘버는 봐봐요. 요즘 뭐 그 얘기 있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라든가 다양한 K 문화들이 막 뭐 김밥 천국 축제라든가 뭐 그런 거 하는 거 외국인 짠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더 이상 우리 안에서만 즐기는 밈이 아니라 이 넘버는 이제 K 넘버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한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막 인스타 같은 데서 따라하는 그런 넘버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황금색으로 빛나는 거 봐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요 글로벌이라는 걸로 스타트하는 문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그런 걸 적어봤어요. 이제 넘버는 글로벌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글로벌한 이름을 써서 할당문 는 왼쪽을 꾸며놨어요. 글로벌한 넘버의 3을 담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넘버는 하는 부분은 지금 함수 내용물밖에 없어요. 그 아까 전 넘버는 0 엔터 지워버렸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누구 이름 사전이든 무관하게 아무튼 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는 유일한 구간은 여기다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을 해도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넘버는 3 엔터는 누구의 이름 사전에 이 넘버란 이름을 등재를 할 것이냐가 우리 이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시도를 할 거고 F5를 눌러보시면 이제는 3이 예쁘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짝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는 아까랑 동일한 겁니다. 함수 정의 실행한 직후에 펑크3라는 이름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펑크3 호출식 계산하면서 내용물 실행을 시작합니다. 내용물 맨 처음에 실행 시작할 때 이름 0개 있는 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내용물 그러니까 지금 들여쓰기 1단으로 해둔 넘버는 3 엔터 펑크3의 내용물 2 할당문을 실행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쓰고 있던 0개짜리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게 할당문이면 3을 담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바깥에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법한 아무튼 우리 맨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이상한 이름 들어있는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법한 그 친구한테 그 친구의 넘버라는 이름을 지금 등재를 성공적으로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함수 정의 실행한 직후 아직 펑크3 호출을 하지 않은 시점에 넘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펑크3 호출식 계산한 직후 시점에는 넘버라는 이름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직관으로 저긴 3이 담겨 있을 거다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프린트 넘버 했을 때 3이 예쁘게 출력되는 것까지 지금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문장 글로벌 문이라는 친구를 구경해 봤고 저 친구를 적어두면 할당문, 함수정의, for문, import문 이 네 가지 친구는 공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도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거를 약간은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이 좁은 펑크3 바닥에서만 놀기 위한 이름이 아닌 K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월드와이드한 이름이다, 글로벌한 이름이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두고 그런 넘버에다가 지금 3을 담을 거다 같이 할당문을 실행하게 된다 봐주시면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얘기해두고 네 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본 내용들을 살짝 정리해보는 예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설명이 밑에 적혀 있기는 한데 우리 봐봐요. VARS는 이전에 써본 적 있잖아요. 그죠? 이름 사전 그 자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막 중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뭐 누구에는 뭐가 담겨 있는, 너가 담겨 있는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함수예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얘는 지금 펑크4 내용물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인 0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펑크4 안에서 쓰고 있던 그 이름 0개짜리로 스타트하는 그 조그만 이름 사전에는 3이 담긴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채로 VARS로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들여쓰기 1단이니까 펑크4 내용물이니까 여기는 지금 넘버에 3 담겨 있습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얘랑 비슷한 느낌의 함수가 두 가지가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글로벌 황금색 키워드를 포함하는 글로벌즈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 그에 약간 대비되는 로컬즈, 동네 골목대장 같은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게 K 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수 전용 컨텐츠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에 반대되는 컴퓨터 동네에서 자주 얘기하는 로컬이라는 형용사를 써서 로컬 이름 사전을 열어줘, 글로벌 이름 사전을 나한테 던져줘와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함수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얘네는 전부 다 펑크4 내용물입니다. 펑크4 안에서 내 지금 로컬 이 동네 이름 사전 갖다 줘. 지금 글로벌한 이름 사전 갖다 줘와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나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래서 그 함수정이 실행한 이 직후 시점에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어보면 여기는 0이 담겨 있는 넘버랑 그 다음에 펑크4 함수 이름이랑 이렇게가 추가로 등재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펑크4로 호출하면 방금 전 봤던 그 세 개 VARS, 로컬즈, 글로벌즈 호출식이 펑크4 내용물 안으로 들어있는 그 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각각 계산돼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F5 눌러보시면 일단은 모듈 이름 사전을 먼저 텁니다. 함수 호출식 계산하기 직전 시점에. 그래서 보시면 펑크4라는 이름 이렇게 등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이름 0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해요. 할당문 적어놨기 때문에 이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 뭐 모듈은 파일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무슨 .py 파일 붙잡고 했냐 같은 것들 개인정보잖아요. 이런 것도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펑크4 내용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VARS 하면 로컬즈 호출한 거랑 동등한 느낌의 그 이름 0개짜리로 스타트하는 조그만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던져주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이름 사전을 보고 싶다라면 글로벌즈 호출식을 우리가 쓸 수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꺽쇠 3개 돌아왔잖아요. 인터랙티브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시점은 이제 함수 내용물은 아닌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VARS 하면 얘는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을 보여줄 겁니다. 맞죠? 그리고 글로벌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함수정의 내용물 바깥에서 맨 땅에다가 VARS 괄호 열고 닫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우리 8주차 수업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지난주 수업까지 구경해 봤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을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즈 하면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가장 가까운 거를 그냥 보여준다 그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본 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좋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7주차 수업 시간에 함수 정의랑 함수 호출식 하면서 그 우리 객관식 OX 문제로도 나왔잖아요.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 함수 호출식 적을 프로그래머가 정할 수 있게 되는 거 등등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짝 등장했던 인수랑 관련된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비로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펑크5는 아까 전까지는 없었는데 인수를 2개 받는 친구입니다. 각각의 인수 이름은 x랑 y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 add 함수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듀얼 함수정의 적어봤을 때 느꼈겠지만 요 함수정의 첫 줄에 괄호 안에 적혀있는 이름들은 여러분이 그 함수 들여쓰기 한 내용물 적는 동안 얼마든지 유효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네임에러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쟤네들은 이름 사전에 아무튼 등재는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임 에러가 뜨지 않았다라는 건 아무튼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좀 더 진실을 우리가 요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로컬즈, 그러니까 그 조그만 이름 사전 한번 까봤을 때 이제 진실이 밝혀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할당문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름 x랑 y를 써서 덧셈식을 구성해놨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 result에다가 등재하도록 할당문 는 왼쪽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새로 등재하는 이름 result는 당연히 지금 글로벌문 같은 게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이름 사전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result가 추가로 등재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eturn문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 본 적 있잖아요. 그 작업을 수행해주는 친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result가 있으니까 거기 담겨있는 값을 리턴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지금 result는 funk5 한 다음에 3,5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둔 게 아니기 때문에 맨 땅에 라고 종종 표현하게 될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result를 담게 될 겁니다. funk5는 지금 이전에 계속 구경해 봤듯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미 잘 등재돼 있을 거예요. 왜냐? 함수정의 실행을 방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x자리에 3 담고 y자리에 5 담고 funk5 돌리고 싶어요와 같이 함수 호출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단은 팩트고 그러면 나중에 result가 8이 될 것이고 8이 return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result에는 8이 담기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름 result를 모듈의 이름 사전 지금 이제 키워드로 놓고 본다면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그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result를 써서 결과값은 8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서의 이슈는 이겁니다. 여기서 새로 등장한 건 사실 이거예요. x랑 y 두 개의 이름은 누구 이름 사전에 들어있을 것이냐입니다. 해볼게요. F5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함수정의 내용물 안에서 로컬즈 괄호 열고 닫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봐봐요. 여기서 지금 할당문 같은 거 전혀 실행하지 않고 로컬즈 괄호 열고 닫고 했더니 아마 예전 같았으면 이름 0개짜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의 X자리에는 3이 담겨 있는 채로 로컬 이름 사전의 Y자리에는 5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전을 붙잡고 이 할당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당문 는 오른쪽은 새로운 이름 등재하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있는 X랑 Y에 담겨있는 3이랑 5를 꺼내가지고 덧셈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8이 나와요. 그래서 result는 8을 할 거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로컬 이름 사전에 8을 등재하면서 기록을 해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8을 return 할 거고 그 다음에 funk5 호출식 계산했을 때 이 계산 결과값이 8이 될 거고 그거를 모듈의 이름 사전에 글로벌 이름 사전에 result 등재하면서 담아두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는 result 하면은 8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VARS 내지는 글로벌즈를 하면 모듈의 이름 사전에는 8이 담겨 있는 result가 제대로 잘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 호출 과정에서 이름 사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딴 거는 굳이 막 빌트인스 막 그런 복잡한 거는 굳이 집어넣지 않습니다. 처음에 담아두고 스타트 할 만한 적절한 값이 없다. 달리 말하면 인수 0개짜리 함수다. 그러면 이름 0개짜리 조그만 사전 하나 들고 스타트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방금 전 펑크5처럼 이 친구는 시작할 때 X랑 Y 두 개의 이름을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상태로 쓰다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펑크5의 로컬 이름 사전은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첫 시점부터 이미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채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에는 각각 이번에 펑크5 호출식 계산할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들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여기에 예를 들면 7이랑 11 같은 거 담고 스타트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로컬 이름 사전에는 아까랑 똑같은 X랑 Y가 등재되어 있고 아까랑은 다른 7이랑 11이 적혀 있는 채로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7 더하기 11에서 18이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요 로컬 이름 사전이라는 게 또다시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예시 한번 봅시다. 요거는 뭐 우리는 지금 얘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1학기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추석 연휴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개교 기념일도 2학기잖아요. 그렇죠? 슬프게도. 그래가지고 1학년 1학기 파이썬 수업은 전공자 수업인데 제가 또 내년 1학기에 또 그거 하나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 굳이 그거 들을 필요 없죠. 여러분은. 아무튼 간에 과목명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경만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 피보나치 수 있잖아요. 이 뭐라 부릅니까? 암모나이트라든가 그런 조개 껍데기 빙빙 돌아가는 점점 커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규칙 세 가지를 적용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수열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2, 3, 5, 8,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점점 엄청나게 커지는 숫자. 그래서 그 피보나치 수열의 넘버 번째 숫자를 최종적으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구성한다고 치면 우리가 세 가지 규칙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넘버가 1이면 그러면 현재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에요. 따라서 1 리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라고 리턴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넘버 마이너스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넘버 마이너스 2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그 둘을 더하면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할 때마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5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한테 알려줘 라고 적어놨고 따라서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4번째를 구하고 4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3번째를 구하기 시작하고 3번째를 구하기 위해서 2번째를 구하기 시작하고 얘는 즉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2번째 피보나치 수를 왜 구하려고 하고 자빠졌었냐는 원래 목적은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는 완성됐으니까 그 반대쪽 1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해요. 걔도 한 번에 끝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하면 나는 원래 목표했던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네 둘 더해서 3번째 피보나치 수는 2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려고 했냐 하면은 나는 원래 목표는 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2번째 피보나치 수 바로 구한 다음에 이 둘을 더해가지고 4번째 피보나치 수는 3입니다 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등한 느낌으로 3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가지고 3 더하기 2를 해서 최종적으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보시면 봐봐요. 이 FIB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내용물을 어쩔 때는 넘버 자리에 5 담고 어쩔 때는 넘버 자리에 4 담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어쩔 땐 3 담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봐요. 넘버 자리에 5 담고 스타트를 하는 그 함수 출식 계산은 언제 끝나냐?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기 직전에 끝나요. 가장 먼저 스타트해서 가장 나중에 끝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 이제 중간중간에 넘버 자리에 1 담고 스타트하는 함수 출식 계산은 거의 즉발적으로 지금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딴짓 안 하고 바로 리턴할 수 있어요. FIB를 한 번 더 호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스타트하는 것 맞고 그리고 5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전체 타임라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지금 되게 등고선이라든가 지도 같은 느낌으로 되게 그 코스피 지수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원래 높이 그대로와 같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출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
지금 봐봐요. MSG는 이런 느낌으로 그 중간중간에 FIB 대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지금 넘버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가지고 지금 넘버 자리에 5 담겨 있습니다. 4 담겨 있습니다. 3 담겨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넘버라는 이름은 우리가 요 함수 정의 첫 줄에서 정한 이름이잖아요. 저 넘버라는 이름을 정하는 부분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넘버 자리에 5가 담겨 있고 4가 담겨 있고 3이 담겨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넘버 자리에 5가 담겨 있는 그 이름 사전은 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5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지막 메시지 예쁘게 FIB 5는 이거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로컬 이름 사전, 좀 더 정밀하게는 FIB에 대한 로컬 이름 사전은 절대로 동시에 하나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봐봐요. 지금 이 계산 시작하는 시점에 넘버에 5 담겨 있는 로컬 이름 사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걸로 출력하는 시점에는 5가 담겨있는 로컬 이름 사전은 완전 별개고 4가 담겨있는 로컬 이름 사전이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사전이 메모리 위에 그러니까 FIB에 대한 이름 사전이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3개가 존재할 수 있고 10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론상 FIB 예를 들면 20번째 피보나치 수 구해줘 하면 거의 국내 주식이랑 다를 바 없는 오르락 내리락을 하다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이거 아마 터질 것 같은데 죽일까요? 죽입시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어디서 스타트 했는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그 주식 차트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빨강 파랑 빨강 파랑 하다가 이런 식으로 매번 함수 출식 계산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FIB 같은 경우는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함수 내용을 처음 실행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를 만들고 그거 함수 내용을 리턴을 하기 이전 시점에 동일한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다시 한번 계산을 시작하는 거예요. 함수 호출식을 중첩해서 적어둔 겁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함수 정의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해두면 FIB에 대한 이름 사전 5가 담겨있는 친구, 4가 담겨있는 친구, 방금 전 예시 같은 경우는 20이 담겨있는 친구부터 3이 담겨있는 친구까지 그렇게 열 몇 개가 넘어가는 이름 사전들이 메모리 위에 동일한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들은 전부 다 존재해야 돼요. 각각 적절한 시점에 마지막에 저 19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예요? 와 같이 예쁘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넘버 자리에는 원래 그 숫자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매번 함수 호출식 계산 시작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 사전을 뚝딱 만들고 스타트를 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덩달아서 그 인수 개념이 잘 적용돼 있어서 요번 호출식 계산을 시작할 때의 넘버값 내지는 x값, y값은 얼마이냐 그 값도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로컬 이름 사전에 인수 이름을 등재하면서 인수 값을 달아놓고 스타트하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함수 호출식 계산을 시작할 때 새로운 사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도록 구성돼 있고 그래서 얘도 조금 이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로컬 이름 사전 이제 여러분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하던 친구들 이제 몇몇 친구들 막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듀얼이라는 함수 정의 말고 다른 함수 정의를 추가로 적어도 되냐?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짓을 시도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예를 들면 뭐 라운드 1 리졸트는 -1 이런 식으로 내가 방금 전에 계산한 결과를 이름에다 담아놓고 다른 함수 내용물 안에서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그 방금 전에 담은 값을 꺼내서 쓰려거나 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요 이름이라는 거를 다루기가 녹록치가 않았던 거를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무튼 그거랑 관련한 비밀이 오늘 여기서 살짝 풀린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이름이라는 친구가 녹록치 않은 친구인 거예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니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 예시는 지금
.py 파일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 8주차 이거 고쳤어야 됐는데 이거 여러분 고쳐주세요. 지난 학기 거를 파일 이름만 고쳤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지금 펑크7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5번째 예시는 그 x랑 y를 인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랑 5랑 덧셈해서 8을 리턴을 받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수 개념, 그 다음에 리턴 값 개념 같은 거 중간고사 문제로도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찮다 하는 친구들은 아예 임포트문을 써서 다른 모듈 하나를 추가로 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복수 영역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값들을 모아서 세트로 다루기 위한 모듈 하나를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를 임포트하면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임포트문 적을 때 이렇게 AS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와 같이 적어놨다면 결과적으로 이 이름의 .py 파일을 내용물을 실행을 하긴 할 건데 걔를 내 이름 사전에는 DATA 네 글자로 등재해 놓고 쓰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대충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임포트문은 지금 맨 땅에 적혀 있으니까 글로벌 이름 사전에 DATA가 등재된 채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함수 정의 내용을 보시면 여긴 지금 풀네임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잠깐 옆으로 옮겨서 보면 그래서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X,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Y, 지금 각각 3이랑 5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인트값 3이랑 인트값 5를 들고 와서 로컬 이름 사전에 리절트 자리에다가 등재하면서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나 남의 이름 사전,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리절트라는 이름, 지금 원래 0 담겨 있었는데 거기다 최종적으로 내가 방금 계산한 따끈따끈한 8을 담도록 할당문을 구성을 해둔 겁니다. 이게 허용이 됩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남의 이름 사전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빌트인 이름 사전도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건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굳이 사서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인수로 받는다, 리턴 값을 누군가한테 전달한다, 그런 복잡한 거 계산 싫다 이거예요. 귀찮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듈에 내가 나중에 값들을 담기 위한 적절한 이름들 등재해놓고 그거를 이제 수입해가지고 제2의 모듈 같은 느낌으로 옆에다 껴놓고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얘는 펑크7 호출한 다음에 나중에 지금 데이터 모듈의 리절트에 담겨있는 아마도 8이 담겨 있을 거잖아요. 100% 확률로. 지금 펑크7 호출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8입니다가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실행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 제가 오타를 냈어요. 원래 이게 8주차 예시인데 제가 오면서 10주차로 바꿨는데 요 임포트 문을 바꿔야 됩니다. 10으로 바꾼 다음에 돌리면 잘 동작할 것이고, 지금 VAR에서 가르고 닫고 해보면 지금 보시면 내 이름 사전엔 모듈의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에는 DATA가 등재돼 있고 실제로는 그 모듈 자체, 그 친구의 이름은 요거예요. DATA 하면 이 친구는 사실은 이름 자체 본명은 저렇게 긴데 내 이름 사전에는 DATA 네 글자로 등재해 놓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임포트문 AS 해가지고 해둔 표현이 그걸 의미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DATA 점 해서 보면 지금 result라는 이름,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잘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esult는 지금 8 담겨 있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치 타임 점하고 좀 기다리면 타임 모듈에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던 슬립이라든가 목록이 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동 완성 도움 받아가면서 내 프로그램, 여러분 나중에 게임 만든다라든가 할 때도 이름 사전 갖고 있는 친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친구를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곳간지기 같은 느낌으로 데이터를 지키는 파수병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마련해두고 그 친구 이름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걔의 이름 사전에 내가 필요한 이름 추가로 등재해가면서 겸사겸사 이 게임에서 중요한 어떤 값들을 기록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만들어 두시면 아까 전에 뭐 피보나치 수 어쩌고 저쩌고 왔다 갔다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길이가 0개짜리 로컬 이름 사전 복잡한 얘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여러분이 함수 정의 여러 개로 내 코드 덩어리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와중에도 큰 어려움 없이
데이터 흐름을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후반부에 게임 만들 때는 저거를 쓰실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우회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10-3까지 구경하고 집에 가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죠? 마침표 찍는 게 좋으니까 일단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절대로 이름 사전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빌트인 이름 사전, 그런 모듈들의 개별적인 이름 사전이 존재하고, 심지어 함수 출식을 계산할 때마다, 계산을 시작할 때마다,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그 텅텅 비어있는 0개짜리 단출한 이름 사전을 하나씩 쥐고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적용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떤 이름에 대한 id 값을 조회하기 위해서 누구 사전을 먼저 건드릴 거냐,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내용물로 우리가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할당문 그 4가지 문장을 실행할 때 새로운 이름은 이전이랑 동등한 규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방금 만들었던 새로운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그걸 로컬 이름 사전이라 부를 수 있고, 그에 대비되는 이제까지 우리가 자주 구경해본 이상한 이름들 포함되어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은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조금은 사실 복잡한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여기는 설명이 적혀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어디 봅시다. dir 데이터 하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df 펑크 한 다음에 예를 들면 print 글로벌즈 괄호를 닫고 엔터 치는 거예요. 그럼 펑크 호출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요. 내 이름 사전,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이 아니라 내 이름 사전을 보여줄 거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나는 데이터.펑크는 펑크하고 엔터를 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펑크를 등재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함수 정의 실행해서 메모리 위에 올려둔 그 함수 덩어리를 이제는 데이터.펑크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dir 데이터 하면 이제는 데이터의 이름 사전에도 펑크가 등재되어 있어요. 마치 저 펑크라는 함수가 내 거면서 또한 데이터 거이기도 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느껴진다 보시면 정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 이름 사전에 있는 펑크를 써서 메모리 위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하겠다. 그 말은 지금 이 짓을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글로벌 이름 사전의 내용물을 출력할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칠 때는 절대로 데이터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함수 정의가 어디에 적혀 있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이름 사전이 누구 모듈의 이름 사전인지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함수 정의를 내 쪽에서 지금 적어놨어요. 자, 반대편으로 볼게요. 반대편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우리 지금 시간 없다고 해놓고 이런 걸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는 한데, 여기다가 print 글로벌즈 괄호 닫고 하고 이걸 저장해 둔 채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하면 펑크라는 이름 있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내 쪽에서 저 친구의 펑크를 호출한다고 해서 내 이름 사전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런 느낌으로 what the hell is going on인데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게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 친구 X랑 Y랑 위졸트랑 펑크 담겨 있는, 그래서 데이터 모듈의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던져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펑크 호출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 글로벌 이름 사전을 누구 거를 참조할 거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함수 정의가 어디서 실행됐냐, 어디에 적혀 있었냐에 의존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기는 한데, 뭐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이름 사전, 로컬 이름 사전에서의 이야기는 함수 정의가 어디에 적혀 있냐, 누구.py 파일에 적혀 있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는 이름들을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부르시는 게 가능해요. 자, 사실은 함수 정의도 문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서 적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과제에서 이제 파이썬 자주 했던 고인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한 치트 기능 같은 거 써서 빨리 푸는 목표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new number baseball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내가 해킹을 해가지고 로컬 이름 사전을 해킹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마음먹은 친구 있었을 텐데 그게 막혀 있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지금 말하는 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좀 복잡한 얘기들은 전부 다 성립을 하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시점에는 그렇게 여러분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문이랑 비슷한 느낌의 다른 친구가 하나 더 마련돼 있고 걔는 지금 두 번째 과제 테스트용 코드에 살짝 들어가 있고 별표 찍혀서 설명 적혀 있으니까 심심한 친구들, 우리 어르신들은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정도 해놓고 방금 봤던 글로벌 문의 의미는 이 정도예요. 일단 글로벌 문은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둘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return 문이 있죠. 여러분 지금 맨 땅에 return 3, 나 이제 3으로 돌아가려면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return 문을 적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닙니다라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글로벌도 제 기억이 맞다면 얘 지금 되네. 그냥 무시를 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는 함수 정의 내용물로 적어둬야지 효과를 가져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글로벌 넘버 엔터를 쳐뒀다라면 그 넘버라는 이름을 이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절대로 그 로컬 이름 사전 엄청 조그만 그 로컬 이름 사전에는 등재하지 말아달라라고 미리 표시를 해두는 일종의 선언을 해두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로벌문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글로벌문을 함수 정의 내용물 적당한 자리에다 적어둔다라면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아래에 적혀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절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넘버라는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않아요. 그런 제약 조건을 걸어둔 채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준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제 할당문 말고 그 함수 정의, 폼은 다른 애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글로벌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수랑 관련돼서도 우리가 설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수라고 통쳐서 보통 얘기하는데 인수 내지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방금 전 봤듯이 x랑 y 그 다음에 3이랑 5 걔네 둘은 명백히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얘를 구분해서 불러요. 그래서 인수 이름 x랑 y는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함수 출식 계산 시작하는 시점에 결정되는 x값, y값, 3, 5 그런 친구들은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함수에 대한 인수들의 이름, 파라미터들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자주 봤듯이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그 함수 자체의 이름, func5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런 애들은 전부 다 함수 정의가 적혀있는 바로 그곳의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방금 전까지는 전부 다 맨 땅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됐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은 그 바깥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함수 이름을 써서 미리 메모리 위에다 한 덩어리 올려둔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 출식 계산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 x자리에 뭐 담을 거냐 y자리에 뭐 담을 거냐를 적어둘 수가 있고 그렇게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지금 이제 곧 새로 만들 로컬 이름 사전에 인수 이름들 자리, 파라미터들 자리에 아규먼트로서 담게 됩니다. 그렇게 담는 것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이름이 2개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혀있는 로컬 이름 사전을 붙잡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시작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이 복잡한 함수가 뭔가에 대한 그럴싸한 모든 얘기들을 다 다루는 셈이 됩니다. 자, 파이썬 동네는 죄다 함수 투성이라 그랬잖아요. int 덧셈 하는데도 그걸 함수 호출식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변태 같은 동네입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전 확인한 바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전 한 권을 새로 발급을 한 해 만에 그런 추가적인 작업까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짜면 무조건 느리다라고 우리가 아마도 거의 항상 true에 준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 살짝 가져와 보면 이게 7주차 자료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름 얘기하면서 다시 구경해 봅시다.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다음에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직전에 할당문의 실행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인수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출식 괄호 안에 적혀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그 이름 사전 X자리, Y자리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로컬 이름 사전에 각각의 값이 잘 담겨 있게 될 거니까 미리 펑크5든 뭐든 인사든 함수 정의를 적고 있는 프로그래머는 본인이 지금 그 정하고 인수 이름을 함수 정의 첫 줄 적으면서 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정해둔 이름을 써서 덧셈식이든 뭐든 수식들을 들여쓰기한 이 함수에 대한 내용물로서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이 고르게 될 값을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덧셈 용도로 쓸 거다, 그걸 가지고 바로 출력해 줄 거다 등등을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 계획해 두고 난 자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함수 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보면 그 7주차 예시를 다시 들고 와봤어요. 3이랑 5랑 더해서 8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지금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이 정도까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 함수 정의를 저 사람이 적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3이랑 5랑 덧셈하는 함수 출식 계산에 그 3이라는 거, 5라는 거를 더한다라는 걸 제외한 모든 부분 내용물을 다 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값은 x랑 y랑 더한 결과다와 같이 정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출식을 어디다 적을 거냐, 괄호 안에 뭐 수식 적어가지고 완성할 거냐는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정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x자리에 나는 3을 담을 거야, 5를 담을 거야, 그 다음에 리턴 값은 나는 result 1에 담을 거야 와 같은 부분들은 함수 호출식 적는 프로그래머가 지금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저 add 호출식 괄호 안을 저렇게 구성하고 그 add 호출식 자체를 할당문 result 1는 오른쪽에다가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그럭저럭 두 사람이 이 복잡한 데이터 흐름의 한쪽 반대쪽을 지금 서로 시간차로 두어가면서 잘 구성해놨다라는 게 여러분 눈에 잘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x에 3 담고 y에 5 담고 x랑 y랑 더한 결과가 리졸트에 담긴다라는 게 깔끔하게 두 사람의 협업으로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수랑 리턴값 얘기는 익숙하지 않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저 정도로까지 복잡 다단한 생각을 굳이 하려 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 돌려주세요. 딸가게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귀찮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로벌문을 완전 떡칠해 가면서 전부 다 모듈 이름 사전, 그러니까 이 모듈의 이름 사전을 써라라고 강제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이 스코프랑 관련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예 데이터들을 몰아서 담기 위한 별도의 모듈을 하나를 세워놓고 쓰는 거예요. .py 파일 2개로 프로그래밍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풀네임을 착실하게 부르는 한 그 스코프랑 관련한 걱정 전혀 없이 데이터 점 한 다음에 데이터 모듈에 있는 이름들 내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데이터라는 이름 자체가 글로벌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다라면 이게 지금 맨 땅에 데이터 점을 하든 아니면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데이터 점을 하든 다른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데이터 점을 하든 항상 동일한 모듈에 동일한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 인풋문 적을 때 AS 해가지고 저 파일 이름은 복잡한데 내 이름 사전엔 DATA라고 등재해놓고 쓸래와 같은 기능을 추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지금 요 10-1 최종 목표는 나 혼자 팀 프로젝트 해보기라고 해가지고 그 전체 프로그램의 데이터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코드 영역을 계획하는 부분을 각각의 .py 파일에 나눠서 담고
나중에 code.py를 붙잡고 F5를 눌러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잘 동작하는 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예시가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 요 기본 목표가 지금 그 파이널 해가지고 파이널 예시 해가지고 지금 들어있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테니까 11분이죠. 그래서 중간 쉬는 시간을 지금 살짝 갖고 조금 있다가 10-2를 스타트 하면서 다시 같이 까보고 구경해 놓고 우리 전반부 마지막 7번째 사과를 먹는 시간을 같이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8주차 내용이랑 10주차 10-1 내용까지 하면 이제 이름과 관련한 얘기 구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구경하고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몇 분 쉴래요, 님들?